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유니스트 신입학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선 동영상에서 이제 다른 과학기술원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카이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지스트나 디지스트와는 또 다른, 네, 전형상의 좀 특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는 거에 조금 더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형상의 어떤 변화는, 시행 계획 안에는 그렇게 많이 드러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모집 인원의 변동이나, 그 다음에 뭐 전형 신설된 전형 뭐 요런 정도, 네, 요런 정도가 이제 좀 특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전년도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주요 변동 사항은 아주 좀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해당 전형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니스트 2025학년도 유니스트 신입학 전형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스트 그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서 이제 주요 변경 사항, 즉 2024학년도, 즉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제 뭐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이 변경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뭐 말씀드릴 거는 전체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집 인원은 네, 전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변동은 없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변동은 없는데 세부 전형별로는 좀 일부 변경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 전형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뭐 유니스트 자체의 어떤 특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접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형 자체 이 변동 내용 살펴보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계열을 두 가지 계열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학기술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단일 계열로 이제 모집을 하는데,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공 계열하고 그 다음에 경영 계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특이점은 경영 계열 쪽을 이제 모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좀 특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로 입문 쪽, 그러니까 뭐 상경 계열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에게 이제 또 다른 추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경영 계열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합격자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 뭐 그 이제 유니스트에서 이제 공개된 자료를 한번 보면 이제 전체 이제 그 합격생들 중에서 국제고하고 외고 합격생들의 비중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23학년도인가 그때 이제 기준으로 한 24명 정도가 합격했다고 하는데, 네, 모집 인원 자체가 지금 한 뭐 25명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전체 이제 아마 모집 인원 총 30명 정도 경영 계열이 될 텐데, 어쨌든 이 인원 중에서 한 24명 정도라고 한다면 국제고나 외고 출신 학생들이 뭐 자연계열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도 요 학교들 이제 출신들이 국제고나 외고 이제 출신들이 경계열 쪽에 좀 많이 합격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어떤 데이터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이제 일반 고여도 상경계열 준비를 위해서 착실하게 좀 준비해온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뭐 도전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과학기술원은 기본적으로 무학과, 그리고 전년도에 새롭게 설치가 되었었던 반도체 공학, 네, 요렇게 이원화해서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다른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변경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공 계열에서만 모집 인원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보면, 자, 그러니까 기존이라고 하는 거는 2024학년도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변경된 내용이
2025학년도를 얘기할 텐데, 자, 2024학년도 20계열 모집 인원이 총 285명이었는데, 자, 20계열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270명으로 15명이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경영계열은 변화가 없고요. 자, 그리고 정원외 모집 인원에서도, 그러니까 정원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공학을 얘기하는데, 반도체 공학 같은 경우에도 일단 모집 인원의 변경은 없습니다. 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은 일단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은 폐지가 됐고, 이제 새롭게 이 특기자 전형을 대체할 만한 탐구 우수 전형이라는 전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는데, 뭐, 제가 볼 때 기본적인 취지는 이제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되고 그 특기자 전형을 대체할 수 있는 전형으로 탐구 우수 전형을 신설한 것 같습니다. 뭐 지원 자격 일부에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네, 어쨌든 뭐 비슷한 취지에서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탐구 우수 전형 같은 경우 신설된 전형으로 자, 모집 인원이 30명이다. 자, 그러니까 전년도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 총 15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네, 이 탐구 우수 전형이 신설되면서 30명으로 모집 인원이 플러스 15명이 뭐 증가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반 전형에서 15명이 감소했었고, 그 다음에 탐구 우수 전형에서 15명이 증가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전체 모집 인원은 변경이 없다. 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단 주요 변경 사항이고, 뭐 추가 확정 요강을 통해서 추가적인 변경 사항이 나타날지는 아직은 뭐 잘 모르겠고, 그건 이제 추후 확정 요강이 나왔을 때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될 일일 것 같고요. 자, 우선 주요 변경 사항은 이 정도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마 제출 서류나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일부 변동이 있을지 없을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주요 변경 사항은 이 정도가 있다. 요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입학 전형 이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뭐 여기 학과 개설학과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공과대학, 그다음에 정보바이오융합대학, 그다음 자연과학대학 해서 각각 설치된 학과들이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1학년 원서 접수할 때, 그러니까 수시 원서 접수든 정시 원서 접수든 할 때는 학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공학과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학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학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요 해당 전공들은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20계열은 무학과와 반도체 공학과로 모집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20계열 무학과로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 시 새내기학부로 소속되며, 자, 2학년 진학 시에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로서 이제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뭐 반도체 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당연히 반도체 공학과에 소속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경영 계열로 입학한 학생도 역시 입학 시에 새내기 학부로 소속되며, 그러니까 무학과로 소속되며 2학년 진학 시에 경영과학부로 소속이 된다. 네, 이렇게 학과가 이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뭐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조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다른 종합대학들을 설명드릴 때는 사실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학과별로 너무 많아서 설명을 드릴 수 없었는데, 네, 여기 이제 과기어는 최소한 그 부분에서는 좀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니스트도 수시 전형과 그 다음에 정시 전형으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는데, 우선 이제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도 있고 지역 인재 전형도 있고, 그 다음에 탐구 우수 전형도 있고 고른 기회 전형도 있습니다. 좀 특이점이 보이시나요? 앞선 과학기술원 이제 관련된 동영상들 한번 시청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과학기술원들은 참고적으로 다른 과기원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전형을 운영하고 있었냐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운영하고 있었죠. 학교장 추천 전형. 그래서 뭐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교별 보통 2명 이내에서 추천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운영을 하는데, 유니스트는 좀 특이하게 학교장 추천 전형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을 운영하지는 않고, 이제 대신 다른 학교에는 없는 지역 인재 전형을 특이하게 좀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도 뭐, 경남권이나 이제 부울경 쪽에 이제 거주하는 또는 이제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울경 쪽에 있는 대학들은 부울경 지역을 하나의 지역 인재로 지역 인재 지원 조건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게 하는데 그에 비해서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 지역 인재는요 부울경이 아니라 울산광역시 소재고등학교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일단 또 부울경 쪽에 있는 다른 종합대학 지역인재 전형과는 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학교장 추천 전형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인재 전형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데, 이공계열은 270명 내외, 그리고 경영계열 25명 내외, 요렇게 이제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학과로 역시 운영을 하는데, 그 반도체공학은 정원외로 일반 전형에서 35명 내외를 모집합니다. 자,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도 역시 무학과로, 이공계열 60명 내외, 그 다음에 경영계열 5명 내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두 경영계열이 지금 수시에서 총 합쳐서 30명을 모집을 하는데 이 30명 모집 인원 중에 국제고 외고 출신들이 2023학년도 기준으로 24명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원 외에 이제 정원의 인원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별도로 모집할 일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탐구 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30명 내외. 그래서 이거는 전년도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되고 신설된 전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고른계의 전형은 이제 좀 이따 지원 자격 확인해 보면서 보시면 되겠지만 역시 정원외로 40명 내외를 모집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에서도 역시 이제 무학과로 10명 내외를 선발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공학도 5명 내외를 정시에서 선발을 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 전형을 제외하면, 일반 전형은 총 합쳐서, 그 정원 내 인원은 400명 내외고, 정원 외 인원은 80명 내외. 그래서 합산 480명 내외를 선발한다. 요 모집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전형 20계열 무학과 같은 경우에 인원이 전년도에 285명이었는데 즉 15명이 줄었다. 그리고 탐구 우수자 전형 신설된 전형은 전년도 특기자 전형 대비했을 때는 플러스 15명 증가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과학기술원들이 다 그렇지만, 뭐, 유니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학기술원들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수시 모집 지원 6회 제한 적용도 역시 제외됩니다. 정시 모집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군의 대학으로 가나다군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은 뭐, 모든 과학기술원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뭐, 앞선 동영상들 참고해 보셔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게 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전형별 지원 자격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공통 자격 사항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모든 과학기술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기 진학 관련된, 즉, 과학고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조기 진학. 그 다음에 과학영재선발위원회로부터 지원 자격 부여받은 뭐,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일반 종합대학과는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일반 전형은 이런 공통 지원 자격 사항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지역인재 전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산광역시 소재고등학교에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지역 바운더리는 부산, 울산, 경남 전체가 전부 다가 아니라 울산광역시에만 한정되어 있다.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재학 전체 기간, 그러니까 고등학교 재학 전체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한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탐구 우수 전형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신설이 된 거죠. 2025학년도에 신설이 된 전형인데, 자, 이 신설된 전형에 이제 추가 지원, 세부 지원 자격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학, 과학 관련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취를 거둔 자로, 자, 과학, 기술, 글로벌 리더로서의 성장 비전을 가진 자. 이거는 전년도 특기자 전형에도 들어가 있던 자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년도 이제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세부 지원 자격으로 하나가 뭐가 더 들어가 있었냐면, 이거는 이제 2024학년도, 전년도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 자격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정 분야에 우수한 결과를 산출한 이력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정 요강은 아니어서 제가 이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 특정 분야의 우수한 결과물을 산출한 이력이 있는 자.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뭐 다른 과기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기자 전형에 준하는 전형들은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자료들을 추가 자료를 제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이제 조금 그 이 조항이 지금 2025학년도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앞서 이제 우리가 유니스트 주요 변경 사항에는 뭐 그 제출해야 될 서류의 이제 변동 내용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이 조항 자체가 지금 삭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이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 내용도 사라질지 어떻게 될지 요거는 한번 확정 요강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료가 이제 선택 자료 추가 제출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다른 과기원에 비해서는 조금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는 뭐 추후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고른 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뭐 수급자, 그 다음에 뭐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 그 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그 다음에 뭐 농어촌 학생, 그리고 직업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소방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근데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있으니까 뭐 부모님이 직업군인이시거나 소방공무원일 경우에 그 지원 자격 요건 확인하시고 고른 기회 전형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시모집 수능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뭐 수학능력시험 응시자면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은 해당 사항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만 지원 여부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형 요소 및 전형 방법입니다. 자, 이제 과기원들은 이제 전형 방법이 이제 대체적으로 좀 비슷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크게 뭐 어렵고 말고 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일반 전형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 그리고 고른 기회 전형. 요 세 개 전형은요. 요 세 개 전형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서류평가 100%입니다. 서류평가 100% 일괄 전형으로 최종 신입생을 모집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탐구 우수 전형 같이 올해 이제 신설된 전형,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특기자 전형은 단계별 전형을 하는데, 일반 전형이든 지역 인재 전형이든 고른 기회 전형이든 요 세 개 전형은요 모두 서류 평가 100% 일괄 전형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원 자격은 따로 읽어보진 않을 거고, 자, 전형 방법만 한번 쉽게 확인을 해보면, 자, 서류 평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 자, 이 모든 서류에 전년도 기준으로 따지면은 뭐 당연히 학생부는 제출해야 될 서류고, 그
그 다음에 전년도에 여기 유니스트 자소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하고 자소서가 이제 기본으로 제출돼야 되는 서류다. 뭐 자소서가 올해 폐지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요 변경사항에 서류 관련된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네, 자소서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과교원들도 자소서는 유진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업 역량, 그리고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학교 생활 충실도, 그리고 인성,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네, 일반적인 학교에서 평가하는, 대학에서 평가하는 학종의 기본 골격들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뭐 유니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학기술원들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수학과 과학에 있어서의 어떤 학업 역량이라든지 또는 뭐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그 관련된 활동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와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합격자 결정은 최종 합격, 후보, 불합격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뭐 예비 번호 같은 경우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따로 부여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네, 그냥 후보면 후보 이렇게 이제 부여가 된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지역인재 전형인데 지역인재 전형도 뭐 따로 살펴볼 내용은 별로 없고요. 지원 자격은 이미 앞서서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 이제 그 다녔고 울산광역시에 거주했어야 된다. 요런 어떤 기본적인 조건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형 방법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류 평가 100% 일괄 전형으로 합격자, 불합격자를 이제 거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가에 대한 내용들은 좀 비슷한 평가 기준을 일반 전형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25학년도에 신설된 탐구 우수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자격은 앞선 표에서도 한번 나와 있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 자, 이제 세부 지원 자격에서도 제가 하나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전년도 특기자 전형과 비교했을 때 전년도 특기자 전형 세부 지원 자격은 두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1번하고 2번. 그러니까 1번은 동일합니다. 요 내용은 이제 동일한데 2번 내용들이 이제 삭제가 된 부분이 좀 있었다. 그래서 특정 분야의 우수한 결과물을 산출한 이력이 있는 자, 이런 세부 지원 자격이 지금 2025학년도에는 지금 없어졌다. 네, 요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형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일괄 평가가 아니라 단계별 전형을 통한 단계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서류평가, 그 다음에 2단계는 면접평가. 대부분의 과교원들이 동일하게 시도하고 있는 방식이긴 하죠. 자, 그래서 서류평가하고 그 다음에 면접평가를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비율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1단계 서류평가 50, 그 다음에 2단계 면접평가 50. 그러니까 각각 50%, 50%를 부여해서 이 두 개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것도 좀 달라진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전년도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 비중이 몇 프로였었냐면요. 서류평가 비중이 전년도에는 60%였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40%의 비중이었고 이 두 개 합산해서 10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했는데, 자, 이제 2025학년도에는 서류 비중이 50%, 그 다음에 그 면접평가 비중이 이제 또 50%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면접평가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된다니까 그만큼 면접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졌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고 모집 방법도 서류 100% 일괄 평가한다. 요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원 자격만 좀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집 방법은 일반 전형하고 동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 전형 방법에 서류 평가 되어 있다.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전형. 자, 이제 정시 전형이죠. 정시 모집 수능 우수자 전형입니다. 자, 수능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수능 응시자면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수능 관영 영역은 다른 과교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국어, 그 다음에 수학은 반드시 미적이나 기하 중 택 1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탐구도 사탐 안 되고 과탐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영역의 이제 두 개의 과학 탐구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요게 이제 그 응시 지정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 전형 방법은 자, 대학 수학력 시험 성적 산출하는데 그 활용 지표를 한번 좀 보시면요. 자, 활용 지표 여기 영역별 활용 지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걸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하고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표준 점수를 있는 그대로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와 탐구 같은 경우에는 영어하고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에 따른 환산 점수가 부여가 되고요. 그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 대부분의 과경과 다 동일하죠. 심지어 자, 지금 여기 보면은 탐구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른 두 개 과학 교과의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되 자, 물화생지 2 과목을 응시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 변환 표준 점수의 5%를 가산점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 또 다른 과교원들과 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과탐 2 과목에 대한 가산점이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영어 한국사 등급별 감점 점수를 보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격차가 5점, 그리고 2, 3등급도 5점 해서 계속 5점씩 감점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등급이 낮으면은 굉장히 이제 높은 감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1, 2등급까지는 그냥 뭐 만점 처리를 한다는 거고, 그 뒤로부터는 또 그 두 개 등급 별로 묶어서 이제 점수를 감점을 한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수능 반영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다른 과교원들과 좀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연결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형 방법 자체가 정시 전형 방법이 2024학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전년도하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전년도 기준에 맞춰서 그냥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지원 여부를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뭐 기본적인 그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에 대한 유니스트 수시와 정시 전형에 대한 내용을 좀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내용으로 이제 바로 이어서 이 동영상 뭐 다른 동영상 찍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전년도 자기소개서. 제가 지금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남아있는 대학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이제 전년도 유니스트 자기소개서는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부분을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자기소개서 양식이 이제 전년도 이제 작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소개서고요. 뭐 문항이 바뀔 수 있을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아예 폐지가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과견들도 지금 자기소개서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스트도 자기소개서는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문항들은 이제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많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긴 좀 힘들고요.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자, 유니스트에 지원한 동기, 왜 지원했는지, 그죠?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들였던 노력, 그리고 기타 특별한 경험 등에 대해서 활동을 중심으로 상세히 기술을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라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하되 그 활동들이 나한테 어떤 특별한 경험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내가 유니스트를 지원한 동기들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인성 분야겠죠. 그죠? 그래서 뭐 배려, 나눔, 그죠? 그 다음에 뭐 갈등 관리, 또는 뭐 협력, 요런 부분들, 네, 요런 부분들을 이제 실천한 사례들, 활동들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서술해 주시되, 제일 중요한 점은 그런 것,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도대체 배운 게 뭐냐, 내가 깨닫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이제 좀 기술해 주면 된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이 작성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질문 문항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작성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자, 그러면 작성 범위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내 했던 경험의 틀 안에서 작성을 하되, 뭐 검정고시 출신자는 이제 뭐 거기에 관한 그 내용들이 있고요. 자, 이제 예시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자,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 그리고 본인의 역량, 그리고 유니스트가 본인을 선발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자신의 장점 및 단점, 향후 계획, 뭐 진로 계획 같은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서술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지금 뭐 다 들어가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 중에서 본인이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역량이라든지, 또는 그 본인의 역량을 통해서 내가 유니스트가 나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설득할 수 있는 글을 써준다든지, 그리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엮어서 잘 기술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지원자를 그냥 말 그대로 어필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이 내용들, 그러니까 이 글을 한번 이제 글자 텍스트를 한번 보면 정말 저를 소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은 이제 강조를 해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수학적인 역량, 과학적인 역량을 뭐 써줄 수 있으면 좀 더 좋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학업적인 차원에서, 학업 역량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인성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조금 더 여기 2번 항목에서 쓰지 않았던 추가적으로 더 쓰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써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유니스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부상의 특징이 무엇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내가 또 어떠한 진로 계획을 세울 건지, 졸업 후에,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와서 어떤 학업 계획을 세울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써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제가 어떤 학생부가 정말 그 참 특이하게 정말 천차만별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나 진로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각각의 학생들의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정말 참 신기하게도 참 차별화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보지 않는 이상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의 생기부를 한번 잘 읽어보시고 정말 이 생기부 안에서 어떤 부분들이 잘 드러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신 다음에 3번 항목을 작성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자소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을 때, 네, 이렇게 이제 한번 작성해 보실 거를 네, 권해드립니다. 네. 자, 이상으로 해서 2025학년도 유니스트 신입학 전형에 대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 전년도 자기소개서 양식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이제 요즘에 유니스트에 대한 관심들이 이전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설이든 뭐 교육과정이든 커리큘럼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좋아서, 네, 이제 유니스트가 이제 좀 많이 급부상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유니스트 지원하려고 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유니스트 반드시 꼭 합격해서 꼭 이 학교에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수험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네, 꼭 권해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잘 관리하셔서 네, 꼭 합격의 영광을 안으시길 바라고, 특히 이제 올해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올해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무리 잘 지어서 꼭 합격의 결과를 이제 품 안에 안기를 네,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